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출마 선언 후에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후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묵묵부답 입증했습니다. 대선 일정 중에 재판 출석 관련 질문을 받자 모두 답변 안 했습니다. 대선 중에 재판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선 기간 중에 재판에 대해서 출석할 겁니까?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10일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자,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가법 뇌물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할 말씀 부탁드린다. 한 말씀 해달라. 라고 기자가 얘기하니까 또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등 또 물으니까 다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첫 재판이다.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물으니까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난 8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말이죠. 재판부를 향해서 자기가 지금 대선 나가야 되니까 재판 기일을 조정해달라 그랬는데 재판부가 응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때 허가를 받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말이죠. 다음 달 공판 기일을 5월 13일, 27일로 정한 바 있죠. 자, 그때는 이제 재판부가 5월 달 재판 기일은 5월 13일, 27일로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한다. 바로 며칠 전이다. 라면서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런저런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다면서 한 기일만 빼줬으면 한다라고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면 된다.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3일, 27일로 기일을 잡겠다라고 말하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열리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뒤 그 다음 날인 10일 약 1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7,886억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의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211억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이버 등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서 성남FC의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건데요. 이 재판에 오늘 출석하면서 묵묵부답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하고서 그런 다음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권리 차원에서도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선 기간 동안에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말이죠. 지금 말을 아끼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결국은 또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을 아낀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신이 상당히 대권 가까이 갔다고 보고 부자 몸조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힘이 말이죠. 김문수 지금 팍팍 튀어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홍준표도 정말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자 좋습니다. 여기다 안철수 근데 가장 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폐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법원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이죠. 법치를 지키겠다. 공정과 상식의 편에서 이재명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 아무리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얘기하고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입장을 딱 내놓고 있습니다. 미리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회가 있다면 그 토론회 때문에 그 시간에 27일 날 오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미리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오늘 대장동 재판에 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끝이 없습니다. 5개 재판을 받고 있죠. 8개 혐의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 하나도 완전히 끝난 거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 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진규사는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관심을 많이 갖는 대북송금 요거는 수원지방법원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날짜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작년 10월에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에다가 4월 23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이 정해졌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재명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공범인 이화영과 김성태가 모두 징역형의 유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장동, 이 백현동, 그다음에 지금 또 여기 성남 FC 이 재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법카 또 재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재판이 이재명에게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승승장구할까?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달렸고 또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사법부에 달려 있는데 사법부를 갖다가 우리가 국민들이 확실하게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임무니까 이재명이가 어쨌든 절대로 꼼수를 써서 법을 비껴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이번에도 확실히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는 와중에 기자들이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재명에게 물었지만 재판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또 유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 받으면서 대통령 나가서 선거 유세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 지금 목이 굳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입이 굳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부자 몸조심한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재판 이재명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강시혁 TV입니다.